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죽음의 화약고, 여수산단이 가지고 있는 오명입니다. 바로 어제도 배수로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현황을 보니까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여수산단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70건에 이릅니다. 매달 1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번 국감에서 여수산단 내 세아 MNS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언급됐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한 달 사이에 누출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해서 노동자 1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고 2,000명이 대피했는데요. 이 작업장에 대해서 환경부는 화학사고 영향조사와 건강, 환경영향예비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안전점검 기간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만 답했는데요. 화학사고 예방과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환경, 안전에 대한 인력과 자금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산단 내 대기업들이 사택 부지 활용 등을 추진하면서 돈 되는 일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만 수십 년째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쓰레기 처리장 입지 관련해서 순천 지역 현안들, 잠시 후에 노관규 순천시장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0월 24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빅터 뉴스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먼저 첫 소식은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인화 시장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대학생 전액 등록금 지원 사업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공감대 부족으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열린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 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예. 광양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국가 전액 등록금 또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 기간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나 광양시가 사업 주체를 백운장학회로 선정해 추진하면서 방식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잡음이 일었었거든요. 네.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광양시가 이를 피하기 위해 시 출연기관인 백운장학회로 예산을 우회 편성했다고 시의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매년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중장기 계획과 함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광양 출신 대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준다라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은 4학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에는 모든 학년들, 즉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연차별 소요 예산을 보니까 2025년 내년에는 15억 원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15억 원이 증액이 돼서 2028년에는 60억 원 규모로 커지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광양시의회는 10년, 20년 추진될 사업으로 재정의 건전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대학생 전액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같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사업이라는 게 지적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네. 이 사업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국가가 기업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고가의 사교육에 의해서 수도권 의대나 사립대학교 진학할 경우에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 국가 장학금에서 제외된 소득 10분위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을 장학금을 제일 많이 주는 세거든요. 즉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고 돈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소득 10분위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 장학금을 가장 많이 준다. 오히려 역차별인 것 같은데 광양시는 어떤 입장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광양시는 내년 초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입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 사업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 갖지 않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했던 사업인데 국가 장학금과의 관계 때문에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 방향이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입니다. 검찰이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을 구속 기소했는데 박대성과 범행 19분 전 직접 면담을 하고도 살인을 막지 못한 경찰이 치안성 1위를 대대적으로 자축하고 나서서 빈축을 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귀가 중이던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박대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대성은 아시다시피 지난달 26일 새벽 순천 조례동 자신의 찜닭 가게에서 A양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박대성이 A양 살해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활보하며 추가 살해 대상자를 물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를 했습니다. 네.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대성이 불법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궁핍과 가족과 불화 등을 이유로 A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찰이 박대성 검거 당시 여러 허점을 노출하고도 치안 성과를 자축하고 나섰다는 건데요. 네. 순천경찰서는 박대성 기소 이틀 전인 지난 21일 2024년 경찰청 치안성과 평가에서 259개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 고객 만족도 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자축을 했고요. 특히 순천경찰은 A양이 숨진 범행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에 치안성과 1위를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사건 현장 인근에 치안 성과 현수막을 내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때문에 시민들은 A양이 숨진 게 엊그제 일인데 축하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반응이고요. 특히 시민들은 박대성이 범행 후 1시간 20분간 거리를 배회했는데도 경찰이 직접 검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호소해 왔었거든요. 예. 또 박대성 범행 직후 경찰은 경찰 57명을 투입하고도 검거에 실패했었습니다. 범행 신고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가 벗겨지자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 운동화를 신고 다시 거리로 나선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었고요. 결국 경찰은 범행 후 1.5km 가량을 돌아다니던 박대성을 제압한 시민이 신고하자 현장에 출동해서 체포를 한 겁니다. 예. 또 박대성은 범행 후 술집과 노래방 등을 활보하는 과정에서 CCTV에 웃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었죠. 네. 특히 경찰이 박대성 범행 직전 면담을 하고도 살인을 막지 못한 것을 놓고도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A양 살해 19분 전인 오전 0시 18분쯤 동생의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라는 박대성 친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찜닭 가게에서 면담 조사를 했었거든요. 당시 경찰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괜찮다, 돌아가라 그런 말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게를 떠났었고요. 그런데 박대성은 경찰을 돌려보낸 지 8분도 지나지 않아서 A양을 따라 나서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도 경찰이 박대성 검거를 전후로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죠. 네. 시민들의 공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남 지역 시군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역사회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이 주도해 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신설된 기금 도입 취지를 하는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이한 투자 계획 수립과 전문성 부재, 더딘 행정 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저조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도내 16개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장흥군과 구례군, 고흥군 등 상당수 지자체의 저조한 진행 상황이 드러났는데요. 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자
특성에 맞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해 신청을 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한 지역에 투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거든요. 네. 올해 6월 기준 2023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을 파악한 결과 장흥군 같은 경우는 기금 80억 원 가운데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고요. 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구례군은 80억 원을, 고흥은 64억 원의 올해 기금을 거의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구례 같은 경우는 네. 80억 원 중 0.2%인 1,9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그리고 보성 같은 경우는 80억 원을 교부받아서 6,900만 원만 사용하는 등 기금 집행률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방식 논의가 오락가락입니다. 전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후 통합의대 방식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두 대학 간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정부에 추천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4일 남은 통합 합의 기간이 문제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은 SNS를 통해서 순천대와 목포대 두 군데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오게 됐다. 정부 결단만 남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순천시의 입장 들어보고요.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처리, 입지 선정 문제 관련해서까지 노관규 시장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시장님, 저희가 질문 드릴 게 많아서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시정 질의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정 질의에서 의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국장 A씨에게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답변 거부를 지시해서 화제가 됐고요. 큰 소리가 오가면서 결국 정회까지 됐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가 한쪽만 지금 보도를 한 건데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시장을 해오면서 한 번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정 질문은 원래가 조례가 3일 전까지 질문 내용들을 질문 방식, 내용, 취지까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저께 소란이 일어났던 그 의원님은 제목들만 있지 내용이 없는 질문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원이 물으셨는데 다 충실하게 대답을 했고, 이분은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은 순천시 조례에 어긋난다. 따라서 우리가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냐, 이렇게 됐던 것이고, 의원께서 이걸 무시하고 보충 질문이라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본 질문에 대한 본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국장이 다발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답변하기 난감한 질문이어서 전혀 의도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도발과 또 의장의 일을 방치했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그 시정 질문이라는 것이 보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입장 곤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저께 물어본 여러 얘기들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숨기자니 숨길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굳이 자기들 조례까지 위반해 가면서 질문 요지를 안 보내기 때문에 뭐를 질문한지를 알아야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공동의대는 뭐고 통합의대는 뭐냐, 또 연합의대는 어떤 방식인 것이냐, 혼란과 혼선이 많고 또 많은 지역민들께서도 이거를 들으면서도 이게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각각 어떤 방식인지부터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들 헷갈려합니다. 근데 공동의대는 행정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고요. 예. 통합의대는 말 그대로 목포대와 순천대,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의과대학, 하나의 병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연합의대는 자, 우리 통합을 의사는 있다. 그러나 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서 목포대는 목포대대로 총장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순천대는 순천대대로 총장 있는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각각 의과대 정원을 받아서 병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의대는 2개의 의대, 2개의 병원이 되는 것이고 통합의대는 하나의 의대, 하나의 병원이 되는 거죠. 예. 연합의대도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통합을 근데 논의할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학 간 통합이 사실상 또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전남도는 공모를 추진해서 한 대학을 추천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의대 공모 철회한 것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네. 사실은 연합대학들은 나중에 통합은 할지 모르지만은 공동 의사결정 체제는 구축을 해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만 전제로 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요 통합을 28일까지 하기로 한 것들을 양 대학과 전라남도가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15일까지로 늦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양 대학들이 토론을 해라는 얘기인데 제가 다음 달 봤을 때 15일까지요? 예. 그런데 통합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지금 양 대학에다가 소위 강권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뭐냐? 통합을 하겠다는 의향서에 합의만 좀 해라.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우리 나중에라도 통합할 거니까 일단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면 자 100명을 통합을 가정을 해서 받는다고 치면 그럼 일단은 어느 대학이론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느 대학으로 받을 겁니까? 목포는 목포대학으로 받겠다고 할 것이고 순천대학은 순천대학으로 받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은 쉽지만 산 넘어 산 문제다. 결국은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공모도 통합이도 다 이게 지금 도 주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순천대 강소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선포식 전에 오천 간담회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부터 김문수 의원, 김영록 지사, 이병훈 순천대 총장, 또 송하철 목포대 총장까지 다 모인 자리였는데 대학 통합의대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보도가 흘러나왔는데 이게 좀 엇박이었어요. 실제 어떤 대화가 좀 오갔나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공감대 형성이란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제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까 언젠가는 대학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감대는 형성이 됐죠. 언젠가는 통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통합 합의가 돼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니까 목포대, 순천대가 다 부인하고 나온 거죠. 우리 통합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만 형성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그 강소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자리를 했는데 예. 이상하게 전라남도 지사하고 김문수 의원만 통합 얘기를 하고 정작 중요한 사회부총리하고 순천대 총장은 통합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공감대라는 게 언젠가는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정도 얘기 가지고 통합에 합의했다라든가 아니면 뭘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마음 급한 저는 전라남도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오히려 일을 더 꼬우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을 한다면 의대 신설이 더 쉬워질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의대 신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를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전라남도가 이거 지금 자료를 냈거든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거 항의를 세게 받았다고 그래요. 언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 그래서 수정본에서는 예. 멘트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 11월 4일 날 이게 4시 52분 거하고 6시 21분 거의 두 개가 달라요. 따라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아마 덕담하셨을 것 같아요. 통합되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유리한 거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통합에 대한 공감대들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네. 일도 국립대학으로 돼야 되니까 그런다 그러면은 좀 더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거를 전라남도가 확대 해석해서 발표를 하니까 아마 교육부총리가 항의하고 그래서 수정해서 이 말씀하신 것을 빼버리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렇다면 순천대학교가 제시한 전남형 통합 연합의대 모델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뜯어보면 공동 거버넌스 체계는 유지하지만 양 대학의 체제를 그대로 놓고 양 대학의 다 의과대학 설립, 병원을 다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서로 특성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순천대학교는 일반의과대학, 목포대는 공동의과대학을 해서 따로따로 가야 된다. 이걸 정부에다 건의하자는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예. 다른 학사구조 개편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천대학교가 주장하는 연합의대가 향후에 우리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 통합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 공모로 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부 국회의원들도 의견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모 끝에 순천대가 배제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동안 공모를 좀 쭉 반대해 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또 순천대학교가 안아야 할 비난과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총리의 공식적인 의견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하다면 추천 한번 해봐라 이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목포대학교 하나만 공모에 들어와서 그 하나를 신청한다 하면 저는 교육부가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 자체가 저는 무산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 신부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만 다 들어오지 않고 한쪽만 들어와 있는 결혼식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공모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목포대 하나 들어온 것을 공모에 참여했다고 추천했다? 정부에서 받아들일 일도 없고 또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하도 공모 무슨 통합, 연합, 공동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권한 있는 중앙정부가 양 대학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역민의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순천대 또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방식 논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은 지역 현안 이야기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순천의 오랜 현안입니다. 네. 쓰레기 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인데요. 지난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저희 털어불어 시간에 김문수 의원께서 입지 선정 관련해서 시장께서 시민 설득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국회의원 섭섭한 얘기를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정말 사려 깊지 못한 말씀이세요. 이 시스템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입지 선정은 시장이 공고는 했지만 시장이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입지 선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따로 있어서 결정된 것입니다. 저는 뒤에 행정 절차만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지역 민원들하고 부딪히면서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이거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예. 지난 시정 때 이것이 해결됐으면 제가 이렇게 머리 아플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조금 반발하니까 그 행정 절차를 안 해버리고 놔둬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2030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히 여수나 광양은 기존에 소각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덜 다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따르고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얘기들을 하고 거기다가 정치 세력들이 다 뒤에 끼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거를 불을 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꼬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좌고우면 해가지고는 배가 산으로 가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께서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상가시기는 하겠지만 이런 일을 그렇게 가볍고 쉽게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뭐 보상 논의를 비롯한 설득 노력을 더 했어야 됐다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절차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면은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주민 지원책을 협의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제가 아예 지금 뭐 안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시장실을 5일 동안 점거도 당했어요. 멱살 잡히고 뭐 허리춤 잡히는 것은 보통이고 이렇게까지 해오면서 이 절차를 여기까지 진행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풀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는 성급하게 요 절차를 알겠습니다. 모르시고 지금 하셨던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남도 감사에서 일부 내용 경관 및 시설 노출, 자원순환 에너지 극대화 지역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법 위반 등이 지적이 됐는데 순천시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것을 두고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법적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고발은 이미 고발받은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고요. 지금 소송만 진행되는데 이런 겁니다. 자, 입지선정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적인 권한을 갖는 데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집하고 정리하는 것들은 참고 자료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들이 그대로 해야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이거를 용역사의 감시 감독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요 참고 자료가 확정적으로 이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억울해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거는 자료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입지선정위원들을 소위 얽어맬 수 있는 기소까지 못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어쩌면은 과정 중에 하나의 착오고 실수인데 이거를 확대 해석한 것이고 정보공개 청구 문제는 이겁니다. 입지선정위원들 명단하고 이름은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자기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지혜롭게 근데 이름 정도만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좁은 지역사회에서 그거 공개해 놓으면 안 그래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럼에도 1, 2순위가 좀 달라진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예. 전남도 감사 결과를 왜곡해 보도했다. 아이고 그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게요. 그 안에 평가 항목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기가 2순위가 되든 3순위가 되든 4순위가 되든지 간에 그 참고 자료의 내용이지 그것이 입지선정위원들이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로 확대 해석하고 엉뚱한 데다 경강부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이미 서산시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는데 이분들이 낸 입지 선정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법원에서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부분만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순천시 의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갈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순천시의 협조가 지금 필수적인 상황이거든요. 어떤 말씀 주실까요? 이런 겁니다. 의회는 일반 사무조사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의회 의장이랑 이런 분들이 지도부가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도 보면은 일반 행정사무조사를 하다가 재판과 소송이 걸리게 되면 중단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재판이 계속돼가지고 양쪽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고소고발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사무조사에 대한 것들을 상정하지 않은 걸로 끝났거든요, 의장이.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얼마 전에 순천에 있는 경실련에서 무슨 여기 세미나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회원들끼리 있는 자료도 어제 그제 법정에 그대로 갖다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있거나 아니면 수사인 경우에는 어떤 결과들도 다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해놨는데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이니까 자꾸 엉뚱한 일들을 확대 재생산되고 그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가 혹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순천시의 협조는 어떻게? 아니, 순천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자료를 이 재판에 관련돼 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조사권을 발동한다 그래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스스로 이걸 상정을 안 한 겁니다. 의장이 판단을 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남 국립의대 신설부터 쓰레기 소각장 문제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어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게 순천시 조례에 위반되는 일이어서 그랬기 때문에 양쪽을 잘 헤아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노관규 순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담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남 지역의 공중보건이 부족 문제 취재하셨습니다. 전남 지역의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얼마나 부족한 건가요? 일단 공중보건이라고 하면 병역 의무 대신에 3년 동안 이제 농어촌 같은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병원이나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의 의료 혜택이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1979년부터 법에 따라 실시된 제도인데요. 네. 지금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은 지난 6월달 기준으로 보건소에 이제 공보위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소가 138곳인데 이 중에 9곳에 공보위가 없고 보건소보다 조금 더 작은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전국에 1223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558곳에 공보위가 없는, 그러니까 절반가량의 지금 공보위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지역별로 좀 자세히 보면은 네. 충북이 제일 이제 공보위가 많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58.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의 보건지소에 공보위가 없고 전남도 비슷해요. 전남 같은 경우는 공보위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보건지소가 한 200여 곳 정도 되는데 네. 올해 미배치된 곳이 84곳, 그래서 38.7%라서 보건지소 3곳 중에 한 곳은 의사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배치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곳이 네네. 3군데 중에 한 군데다. 네,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지소 기준으로 봤을 때 3곳 중에 한 곳은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보위가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서 이제 필수적인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간단한 진료 같은 거를 이제 봐주는데 네. 이 의사가 없다 보니까 순회 진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회 진료요. 예를 들어서 월수금은 이 마을에 있다가 화목은 다른 보건지소로 의사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화목은 원래 본인이 있어야 할 그 지소는 비우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 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수로 따지면은 돌산 쪽에 이제 보건지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의사쌤이 있지만 돌산 옆에 다른 동네에는 보건지소 의사쌤이 없다 하면 화목은 또 다른 지소로 파견을 가고 월수금은 원래 근무지에서 보고 근데 화목 파견을 가면 그 보건지소는 또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화목에는 돌산에서 갑자기 아픈 뭐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 진료받을 수 있는 공보위가 없다는 거죠. 없어서 이제 그 인근 보건지소로 가거나 아니면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수나 고흥 같은 경우는 섬 지역도 많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정말 큰일인 거죠. 어떻게 뭐 섬인데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 기관인데 여기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데 해마다 더 줄고 있다고요, 이게. 공보위 자체가 수가 전국적으로 줄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제가 의무적으로 병역 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에서 일하는 의사를 공보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대 가는 시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거든요. 군대 요즘 뭐 1년 한
8개월 네. 그 정도 되잖아요. 훨씬 짧은 기간이고 공보위로 가게 되면 3년이나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 군인 같은 경우에도 월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공보위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숫자가 좀 적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전남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남에 이제 파견된 배치된 공보위가 335명이었는데 올해는 229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100명 준 넘게. 거예요. 5년 사이에 100명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럼 이걸 지자체나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지자체나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죠. 이 공공보건, 이제 공공의료라는 것이 그만큼 취약한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건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진검다리 진료, 순회 진료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를 통한 이제 비대면 진료를 이제 전남도는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비대면 진료요? 네, 공보위가 이제 없는 보건지소에는 웹캠 같은 거 하고 모니터를 설치해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영상 통화를 이제 하듯이 이제 진료를 본다. 이런 디지털 체계를 조금 구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응급실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예. 단기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대책이지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장기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이게. 어쨌든 공보위 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정 갈등이 생기면서 또 공보위를 많이 빼가지고 병원에다가 지금 배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공보위를 차출해가지고 병원에다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다가 인력을 지금 배치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더 공백이 지역 입장에서는 공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괴는 정말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처음에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목적이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지역에 있어야 할, 농어촌에 있어야 할 필수 인력을 빼서 상급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배치해 놓은 상황이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공보위가 꾸준히 줄고 있어서 농어촌 의료 공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이 의정 갈등의 장기화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그죠. 봐야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열악한 농촌의 의료 공백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의정 갈등 생기면서 뺑뺑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응급실 나왔는데, 뺑뺑이. 네네. 네. 농어촌은 그것보다 더 열악한 것 같아요. 그 응급 조치도 제대로 못 받은 사례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또 이동하는 것도 힘드신데 그 보건지소나 보건소마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고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타격을 입는 건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필수 의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정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장기화 된다면은 지역이 이거를 버틸 수 있을지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뭐 부정적으로 보는 우려의 시각도 적진 않습니다. 네, 실제로 취재해봤을 때 지역민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화를 해서 일단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네. 전화를 해서 내일 진료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가고 그리고 갔다가 이제 문 안 열면 돌아오는 경우도 헛걸음해야 있고, 하니까. 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택시나 버스를 타고 또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해가지고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고. 예. 아플 때 언제든 가서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지역민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 전남 지역 또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 이야기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부터 여수 인근 바다에 정어리떼가 몰려들면서 해안가마다 떼죽음을 당한 정어리 사체들이 쌓여서 심한 악취로 주민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지난 9월 말부터 여수 인근 바다에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 정어리떼가 발견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로 부산이나 경남, 제주 등에서 출몰했던 정어리떼가 올해 갑자기 여수 앞바다에 다량 출몰한 건데요. 네. 문제는 이 정어리들이 해안가로 떠밀려 오면서 해수욕장이나 해안가 곳곳에 수많은 사체들이 쌓이는 겁니다. 처음 이 물고기들 발견됐을 때 크기가 정말 커서 청어라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이게 정어리과에 속하는 큰 어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물고기의 사체가 가장 많이 떠밀려 오는 곳 중에 한 곳이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인데 네. 오늘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오후 한 3시 정도에 이 만성리 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성리 해수욕장을 정말 수없이 많이 다녀봤는데 네. 이 만성리 바다에 그렇게 많은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 갈매기들이요? 네, 그 새우과자 들고 있잖아요. 네. 그걸 먹으러 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떼가 지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정어리떼 때문이었는데요. 이 수십 마리의 정어리떼가 해변 가까이 떠밀려오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어리떼가 지난 10월 초부터 이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에 출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성인 허벅지 정도 되는 바닷물 깊이면 해변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 해변 바로 앞에 그렇죠. 저희가 풍덩풍덩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리. 네. 그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칠 때마다 이 정어리떼가 모래밭으로 올라와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시 바다로 던져주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처음 본 관광객들은 정말 연신 감탄사를 튀어냈죠. 아니 그러니까 정어리떼가 파도와 함께 모래사장으로 밀려 올라와서 네. 모래 해변에 파닥파닥거리고 그렇죠. 있는 모습들이 장관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막 이런 감탄사들을. 그쵸. 네.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요. 네. 진짜 신기한데요. 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 시민분들도 많이 가는 곳이 바로 만성리 해수욕장인데 일단 사체들이 쌓여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고요. 악취도 좀 심하다고요, 지금. 네. 이미 파도에 밀린 물고기 사체들은요, 썩으면서 비릿한 그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 작은 정어리가 아니라 몸 길이가요, 평균 한 25cm 정도? 그러니까 성인 우리 한 뺨 정도 되는 크기예요. 손바닥만 하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근데 이런 물고기들이, 사체들이 이 파도가 멈추는 해변에 따라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도 청소를 했기 때문에 덜하다고 하는데요. 아침이 되면 밤새 왔던 그 사체들이 해변가에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악취가 심하다고 합니다. 와. 또 이게 기름기가 많은 생산이다 보니까요. 상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만선이 해수욕장의 전체가 악취가 좀 진동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처음에는 신기했던 광경이 시간이 지나면 좀 안타까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과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와, 저 뜰채 한 번이면 한 30날 버티겠다. 엄청 신기하죠? 어떡해, 여기까지 왔어. 이런 거를 볼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막 TV에서나 양식장 이런 거에서만 보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사진 찍는데 발도 못 디딜 정도로 많이 왔어요. 냄새를 많이 나게 외지인들이 와서 코를 막고 도망가죠. 안타까워요. 지금 살아있는데 요거 뒤에는 지금 삼치가 지금 떼거리 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삼치의 먹이가 된 놈들은 죽고 쫓겨다니면서 지친 놈들은 이렇게 밀려와요. 엄청 많아요. 냄새가 지도권이 많이 나요. 여수시에 민원도 많이 넣었어요. 낮에 이러는데 밤에는 어쩌겠어요. 지금 요 놈에도 있고 지금 저쪽 신덕에도 많이 오고 밀려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삼치들이 이 정어리떼를 몰고 해변으로 와서 네. 삼치의 먹이가 되지 않은 정어리떼들은 밖으로 떠밀려 와서 죽는다. 그쵸, 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관광객들은 막 신기해하는 반응도 듣고 그 왔습니다. 정어리떼 사이에요. 큰 고기들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정어리떼를 먹으려고 오는 네, 큰 고기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요, 우리 그 영화나 그 아쿠아리움에 봤던 정어리 떼들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 까맣게 많이 보여요. 물 밖에서 봐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해안가를 오염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가을하면 전어잖아요. 전어. 네. 네, 지금 전어잡이가 한창 요즘인데 어망마다 이 전어 대신 이 정어리가 잡히면서 가뜩이나 어획량이 줄어져 힘든 시기에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어리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요. 이 전어 그물에 쉽게 걸리게 되는데 식용보다는 사료로 사용되는 정어리라서 상품도 떨어지고 또 그물에 이 정어리대가 걸리면 이 떼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쳐놓은 그물에 정어리대가 걸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바다 환경은 급변하면서 어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달려가지고 그 뭐 빠지기는 쉬운데 그거 달리면 고기도 안 붙어. 그게 때로 막 이렇게 다녀. 그러니까 없는 데는 없고 어저께 우리 그 주민 한 분은 어민이 큰 배 다니는데 저 화양면 쪽 그쪽에 갔는가 봐. 거기에서 몽땅 맞았다고. 아따 못 살겠어. 처음에 그걸 다 딸 수는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또 걷어가지고 다시 놨다가 며칠 한 3일까지 걸려 있어.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썩어가지고 막 그걸 다 해야 돼. 냄새도 맡고 그렇게 처리해야 돼. 이게 지금 정어리대가 이제 작년부터 왔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몇 배가 더 온 거야. 그러니까 현재 어장 설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들어오니까 다른 상품 가치 있는 어종을 우리가 건져내지 못해. 다 털어내야 돼.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팔아먹지도 못한 어족 자원을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장 설치를 안 해요. 그리고 자연 사해가지고 뜬 것도 있고 어구에서 죽어가지고 버린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요. 수온 상승으로 인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종의 바다 재난이라고 봐야죠. 계속 그랬어요. 여름 이후로. 정어리가 서식지로 옮기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 같은 폐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수거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정어리떼의 생태 환경을 조사 의뢰해서 처리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밀려들고 있는 정어리떼 그리고 사체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0월 24일 목요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일교차 큰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쌀쌀했는데요.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은 낮지만 내일도 여수의 아침 기온은 16도, 순천 11도, 광양 15도로 출발해서요. 한낮 기온은 광양이 23도, 순천은 24도까지 크게 오를 예정이니까요. 이럴 때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옷차림 잘 해주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